어느 날 갑자기 내 돈이 사라진다? 내 돈이 사라진다니. 디지털 화폐 시대의 비밀. 어느 날 갑자기 내 돈이 사라진다? 은행에 예치한 돈도 현금으로 찾지 못한다?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가? 왜? 여러분, 은행에 예치한 돈을 현금으로 찾을 수 없게 된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공산당도 아니고 피땀 흘려 벌어서 은행에 쟁여놓은 돈을 누가 탈취라도 해간다는 말인가? 이런 일이 정말 가능한 걸까요? 예,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빨리 은행 예금을 찾아야 하나요? 그건 아닙니다.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겠죠? 갑자기 웬 소리인가 놀라셨죠? 놀라실 것 없습니다. 다만 디지털 시대가 점점 확산되면서 곧바로 닥쳐올 현실 중 하나가 화폐나 동전 등 실물 화폐가 거의 사라질 운명에 놓여 있는 게 현실입니다. 오늘은 바로 이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디지털 화폐 시대가 우리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3부에 걸쳐 쉽고 재미있게 풀어봅니다. 1부, 디지털 자산이란 무엇인가? 디지털 자산, 그리고 암호화폐. 어렵게 느껴지시죠? 간단히 말해 디지털 돈입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같은 암호화폐는 블록체인이라는 기술 덕분에 해킹이 거의 불가능하고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죠. 암호화폐를 이용해 본 적이 없다고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게임에서 아이템을 사고 파는 것도 디지털 자산을 사고 파는 형태의 일종입니다. 이처럼 디지털 자산은 이미 우리 생활 곳곳에 자리 잡고 있답니다. 재미있는 사실, 디지털 자산은 실물이 없기 때문에 가상 자산이라고도 불립니다. 하지만 이걸로 커피도 사고 심지어 집도 살 수 있다는 점 놀랍지 않나요? 현재로서는 이미 화폐라는 호칭을 갖게 된 암호화폐가 대표적인 가상 자산일 뿐입니다. 자, 이렇게 디지털 자산은 다양한 형태로 우리의 일상에 스며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암호화폐와는 조금 다른 오늘의 주제인 CBDC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과는 전혀 차원이 다르게 우리 실생활을 변화시킬 디지털 자산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바로 2부에서 자세히 알아볼게요. 2부, CBDC란 무엇인가? CBDC란 뭘까요? 요사이 툭하면 영어 약자가 등장하니 어렵게 들리지만 사실 간단합니다. 바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로 센트럴뱅크 디지털 커런시의 약칭입니다. 즉,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를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은행이 이 역할을 맡게 되겠죠. 실물 화폐와 가치가 같습니다. 다만 전자적으로 저장되며 스마트폰 같은 디지털 기기로 송금하거나 결제할 수 있는 형태입니다. 한마디로 실물 돈인 지폐의 디지털 버전이죠. 디지털? 맞습니다. 한마디로 안 보인다는 것이죠. 그럼 CBDC가 왜 필요한 걸까요? 장점부터 살펴볼게요. 근본적으로는 종이 화폐의 효용성이 떨어졌고 각국이 다음과 같은 이점 때문에 도입하려 준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 결제 효율성. 도난 걱정도 줄고 결제가 빨라집니다. 2. 통화 정책 강화. 중앙은행이 경제를 더 효과적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음의 금리를 계좌별, 시간별 등 세밀하게 적용함으로써 경제에 유연하고 신속하게 대처가 가능해집니다. 3. 지하경제의 대폭적인 축소. 불법 자금 거래, 불법 사금융 등이 거의 사라질 것입니다. 4. 금융 포용성. 은행 계좌가 없어도 누구나 자금 결제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흥미로운 점, 주의해서 들으실 부분입니다. 바로 음의 금리 개념이 도입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음의 금리? 뭔 또 개뼈다귀 같은 소리인고 하실 겁니다. 사실 일반적으로 음자가 나오면 뭔지 그리 좋은 느낌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되게 어렵게 들리잖아요. 그러면 양의 금리도 있다는 말일 텐데. 맞습니다. 양의 금리는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은행에 돈을 맡기면 이자를 주는 것입니다. 반면에 음의 금리는 지금 제도와 비교하면 약간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입니다. 쉽게 간단히 말하면, 네, 그렇습니다. 은행에 돈을 맡기면 이자를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고객이 이자 비슷하게 은행에 돈을 내야 한다는 거죠. 말도 안 되고 이상하게 들리시죠? 그리고 도둑놈들 아냐?
라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일부 국가에서는 이미 중앙은행과 일반은행 간에 시행되고 있는 정책이랍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바로 그렇다면 은행에 돈을 맡기면 계속 이자만 뺏기다가 통장 잔액이 제로가 된다는 거잖아. 이론적으로는 맞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영상 끝까지 보시는 분은 그렇게 될 일이 없게 될 겁니다. 다만 조금 재미없더라도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셔야 합니다. 이외에 CBDC 도입의 문제점도 많죠.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중앙통제로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 은행 예금 등 대폭 감소, 해킹 같은 사이버 위험에 노출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시스템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장점만 있을까요? 아니면 단점도 있을까요? 이제 3부에서 우리들 실생활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알아볼까요? 3부로 들어가기 전에 오늘 화폐 이야기를 하니까 화폐와 관련된 흥미로운 이야기 해드릴게요. 돌화폐라고 들어보셨죠? 돌로 만든 화폐를 말합니다. 학교 다니면서 역사 공부할 때 들으셨죠? 나이 드신 어르신분들은 고향 동네 큰 마당에 놓여있던 가운데 네모 구멍이 뚫려 있고 꼭 동전처럼 생긴 큰 돌 보셨을 겁니다. 이걸 보면서 동네 어르신들은 아이들한테 이거 돈이야 라고 알려주셨거든요. 하지만 실상은 돈이 아니고 연자방아에 사용했던 귀한 것이었죠. 그런데 실제 이렇게 비슷하게 생긴 돌을 화폐로 썼던 나라가 있었습니다. 폴리네시아에 있는 어떤 나라는 아직도 특별한 경우 이런 돌돈을 쓰고 있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이걸 옮기고 물품 대가로 지불했을까요?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맞습니다. 옮기기 힘드니까 실물 이동은 하지 않고 소유권만 기록하거나 구두로 전승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렇지, 그 큰 돌을 어떻게 옮겨? 요사이 같으면 서로 내 것이라고 매일 재판이 벌어졌을 텐데 서로 신뢰했던 거죠. 이런 것을 전문 용어로 대체 통용 화폐라고 한답니다. 또 한 가지, 이건 비밀 이야기인데요. 교도소에 화폐가 없다는 거 다 아시죠? 그런데 대체 화폐로 쓰이는 것이 있다고 하네요. 무엇인지 아세요? 바로 전화카드라고 합니다. 의외죠? 교도소에서 외부로 전화할 때는 횟수 제한은 물론 엄격한 통제를 받으며 통화하는데 교도관의 통화 허락이 떨어지면 본인이 구입한 전화카드로 공중전화에서 통화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전화카드는 대부분 갖고 있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전화카드가 카드 간 잔액 이체도 되고 또 여러 장 구입해서 뭔가의 대가로 사용한다네요. 인간들은 참 머리도 좋아요. 교도소에 화폐를 못 쓰게 하는 이유는 뭔가 부작용이 발생하기 때문일 텐데 교도소에서도 뭔가 숨기며 은밀하게 거래할 것이 있나 봅니다. 이런 행위는 규칙 위반 사항으로 적발되면 둘 다 징벌방에 간다네요. 재미있었나요? 졸지 마시라고 잠깐 다른 이야기를 했으니 이제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3부 실생활에서의 변화. CBDC가 도입되면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현금 없는 사회가 될 겁니다. 지갑에 두둑하게 현금을 넣고 다니던 시대는 끝. 신용카드를 몇 개씩 넣고 다니던 것도 사라질 겁니다. 이제 스마트폰 하나로 모든 결제가 가능해지죠. 그렇지 않아도 우리나라는 1980년대 국민은행에서 최초로 은행 신용카드를 도입 이후 정부에서도 활성화 정책을 적극 펼쳤고 폰뱅킹을 비롯 다른 결제 플랫폼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현금 사용률이 거의 없을 정도이고 이 비율은 OECD 국가 중에서도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입니다. 30%밖에 안 된다고 하죠. 사실 요사이 하루 종일 돌아다녀도 현금 사용은 거의 없는 게 사실이죠. 이런 현실에서 앞으로는 중앙은행의 전자지갑이 주 결제 수단으로 변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자지갑?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습니다. 아시는 분도 많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이미 사용하고 계실 겁니다. 전자지갑인지도 모르시고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본인이 직접 만드신 분은 물론 어르신들은 자녀분들이 스마트폰에 깔아주셔서 쓰실 겁니다. 버스를 타보면 스마트폰으로 결제하시는 어르신도 꽤 많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어르신들도 많이 쓰시는 카카오페이, 삼성페이, 네이버페이 같은 것들이 바로 전자지갑입니다.
전자지갑 사용이 늘어나면 앞으로는 종이 영수증이 사라지고 플라스틱 카드 없이도 결제가 가능해지면서 환경 보호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그렇다고 현금 사용이 전부 없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바로 실생활과 직결되기 때문이죠. 사실 이 내용이 제일 궁금하시죠?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실물 돈이 100% 사라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디지털 화폐와 전자결제의 확산으로 현금 대체를 가속화할 수 있지만 일부 사람들의 접근성 문제와 보안 우려, 현실적으로 실물 화폐 이외에 다른 방도가 없는 경우 등 실물 화폐는 상당 기간 일정 부분 유지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그렇다면 실물 화폐가 쓰이는 곳은 어떤 분야일까요? 소규모 상점 및 전통시장, 카드 결제 시스템이 없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현금이 선호됩니다. 개인 간 거래, 예를 들면 중고 물품 거래나 개인 대 개인의 금전 교환에서 현금은 간편하게 사용될 것입니다. 취약계층, 즉 디지털 결제 접근성이 낮은 노년층이나 저소득층이 주로 사용합니다. 비상 상황에서 사용될 것입니다. 전자결제 시스템 장애 등 발생 시 현금은 필수적인 대안으로 활용됩니다. 이에 따라 현재와는 반대로 실물 화폐를 이용한 거래 방법 및 장치가 생길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 매우 복잡할 수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지금도 은행에서 1천만 원 이상 큰 돈을 찾거나 맡기려면 신고해야 하고 자금 출처, 사용 용도를 자세하게 써서 내야 하죠. 그만한 돈이 없어서 잘 모르신다고요? 사실 보통 사람들은 아실 필요도 없는 내용입니다. 어쨌든 고액 현금 입출은 상당히 거추장스럽습니다. 아무 이상도 없는 백설처럼 깨끗한 내 돈임에도 이런 것을 써내라고 하면 뭔가 캥기는 게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적은 금액도 그럴 가능성이 발생할 겁니다. 어떤 곳들은 아예 사용하지 못하게 할 것이고 현금을 주고받을 수 있는 곳은 신고나 허가를 받게 할지도 모릅니다. 지금 생각하면 웃기는 얘기 같죠? 아니 현금을 주고받는데 뭔 절차가 필요해? 그냥 주고받으면 되지. 바로 이런 부분이 CBDC가 정착되기에 난점이 상당히 많아 보이지 않습니까? 또 이런 문제 외에도 CBDC 제도 실행할 경우 부작용도 있습니다. 이 모든 거래가 추적 가능하다는 점에서 프라이버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3. 해킹 등 사이버 공격에 대한 우려도 크죠.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1. 기기를 잃어버리면 큰일. 비밀번호나 생체인식을 통한 보안이 필수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외우고 다녀야 할 비밀번호가 많은데 더 복잡한 비밀번호 하나를 더 챙겨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기억력이 떨어져 걱정이기는 합니다. 나이 드신 어르신들 뭐 하나 할 때마다 비밀번호를 설정해야 되기 때문에 설정은 하지만 해놓고 바로 잊어버리시죠? 오랜만에 쓰려면 생각나지 않는 게 당연한 현상입니다. 하지만 다시 사용은 해야겠고 비밀번호 다시 설정하는 방법도 복잡해서 평생 응원군인 따님 등 자식들에게 도움을 받으시죠? 그때마다 또 잊었냐고 자식들한테 면박을 당하면서 속으로는 너도 늙어봐라 하고요. 요사이는 생체인식 사용이 늘어났는데 그나마 나이가 드시니 지문도 지워진다 하더군요. 결론 및 마무리. 오늘은 디지털 화폐 시대에 대해 이야기해봤습니다. 앞으로 현금 없는 사회가 현실이 되면서 우리 생활도 크게 변할 텐데요. 장점과 단점을 잘 이해하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런데 가장 골치 아픈 곳은 은행이 될 겁니다. 자금 결제와 예금 및 대출이 주 업무인데 자금 결제 업무는 중앙은행에 뺏기고 예금이 없으니 대출할 자금도 줄어들고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느라 부산스럽게 움직일 테니 앞으로 두고 보기로 하죠. 그런데 제가 더 걱정되는 곳은 교회, 성당, 사찰 등 종교시설이 아닐까 합니다. 물론 지금도 현대화된 교회들은 이체가 가능한 키오스크나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놓은 곳도 있다고 하지만 그렇게 되면 헌금이나 시주금이 잘 거칠까 걱정됩니다. 물론 그런 곳도 방법을 찾겠죠? 마지막으로 언제 시행될까 하는 것이 궁금하시죠? 현재까지 한국은행에서 최종 결정을 하지 못했다고 하네요. 지금은 CBDC 발행에 대비하여 기술적, 제도적, 법적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걱정하시는 음의 금리 적용은 일반은행 같은 기관과 일부 돈이 엄청 많은 자산가 이외에 일반인에게 적용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대다수 의견이라 합니다.
미래는 준비된 자의 것입니다. CBDC와 디지털 자산의 시대. 지금부터 알아가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화폐의 미래는 이미 눈앞에 있습니다. 지금부터 천천히 준비하면 누구보다 앞서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날 갑자기 내 돈 어디 갔어? 라는 비명소리는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우리님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겠지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뒷부분은 중요 내용만 요약한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은행에 예치한 돈을 찾을 수 없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디지털 화폐 시대가 오면서 현실이 될 수 있어요. 실물 화폐가 거의 사라지고 현금 없는 사회가 될 것이며 스마트폰으로 모든 결제가 가능해지는 시대가 다가옵니다. 하지만 현금 사용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디지털 화폐에는 개인정보 보호와 사이버 공격 등의 단점도 존재하니 대비가 필요합니다.